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서명과 날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어떤 이제 문서를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동의를 한다는 뜻으로 도장을 찍든지 아니면 자기의 이름을 쓰는 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에 있어 가지고는 중개사가 있다면 중개사의 그 서명과 날인이 동시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계약의 당사자, 매매나 임대차에 있어서 계약의 당사자는 본인의 서명을 할 수도 있고 도장을 찍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계약서를 쓴다든지 어떤 계약을 할 때 서명과 날인이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데, 그 날인에 쓰이는 도장, 여기에 대해서도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을 이렇게 예전에는 다 손으로 팠는데 지금은 이제 기계를 이용해서 판다고 합니다. 저도 이렇게 도장 파는 데 가보니까 기계로 이용해서 파는 도장은 똑같이 이렇게 위조를 하기가 쉽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제가 도장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파는 것을 보니까 기계로 파고 나서도 나중에는 그것을 손으로 다듬는 그 공정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같은 이름자를 파더라도 각각의 도장은 조금의 다른 그 표시를 하는 거나 다름없이 이렇게 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계를 이용해서 뭐 조금 더 예전보다 빨리 도장을 제작을 하겠지만, 각각의 도장은 특징적인 어떤 표시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마지막에는 손으로 이렇게 조금 다듬는 그 시간이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아마 같은 도장이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여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명은 각각 개인의 독특한 필체가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누가 이제 위조를 했는지 아니면 따라 썼는지 흉내를 냈는지 그렇게 이제 나중에 조사를 해서 알 수 있도록 되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도장과 서명은 그 사람의 그 동의하는 그 의사를 확실하게 표시하는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업무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서명과 도장, 그 날인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계약서를, 부동산 매매 계약이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을 할 때 서명과 날인을 동시에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은 동시에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부동산을 중개하는 중개사가 있다면 법적으로 서명도 하고 날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의 당사자는 서명을 하든지 도장을 찍든지 어느 것 한 가지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도장을 찍으면서도 자신의 필체로서 서명을 하라고 이렇게 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했다는 것을 확실하게 남기고자 그렇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겠지요. 당연히 서명과 날인을 동시에 하라고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으로, 어떤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을 했는데, 물론 이제 중개를 통해서 했는데 중개사의 그 날인 서명이 없어도 유효한가, 이렇게 질문을 해 오셨습니다. 계약서를 썼는데 중개를 통해서 썼는데도 중개사의 서명과 날인이 없다, 유효한가? 결론적으로는 그 계약서는 유효합니다. 당사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다면 그 계약서가 잘못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간의 그 약속은 유효하다고 보시면 되고, 나중에 이제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중개사에게 묻게 되는 그 절차가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중개사의 날인이 들어가지 않으면 일단은 중개업법에 그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는 것으로서 이렇게 불이익을 중개사가 당하게 돼 있고, 그것은 결국은 이제 중개를 옳게 책임지지 않았는 게 되기 때문에 계약의 당사자가 그 중개사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조금 이렇게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계약은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개사의 날인이나 서명이 계약을 완전하게 유효하게 만드는 요건은 아닙니다. 없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으로, 계약서에는 막도장을 찍어도 괜찮습니까? 이렇게 물어왔습니다. 매매 계약도 있고 임대차 계약도 있는데, 어떤 분은 임대차 계약에는 막도장을 써도 되지만 매매 계약서에는 인감도장을 써야 됩니다, 이런 분도 있었는데, 답변을 드리자면 막도장을 찍어도 상관없습니다. 계약서에는 서명을 해도 괜찮고 막도장, 막 받는 도장을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항상 인감도장으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서명이든 심지어 새끼손가락으로 지장을 찍더라도 그것은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표식을 하게 되는, 자신이 그 계약서를 인정을 한다는 그런 표시를 하면 유효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질문으로, 은행 대출을 할 때는 항상 계약서에 인감도장을 찍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한 분이 계십니다. 은행에는 은행에 서류를 넣고 대출을 하게 되니까 은행에서 요구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제 신뢰가 가는 그런 이제 도장을 항상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하신 질문인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그런 계약서라도 막도장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서명이 들어가도 괜찮고, 인감이 꼭 찍혀야 된다면 대부분의 계약서는 은행에 들어갈 때마다 다시 작성하는 경우가 아마 반수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계약서를 쓰면서 그런 인감도장을 찍으라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은행이라고 특별하게 인감도장이 찍힌 계약서를 제출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질문으로, 인감증명서에 찍혀 있는 것과 다른 인감도장을 이렇게 제출을 받았다, 아니면 찍었는 것을 봤다, 그것이 유효하냐 이렇게 물어오셨는데, 인감증명서에 찍혀 있는 도장이 말 그대로 인감도장입니다. 그 행정기관에서 인정을 해줬는,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줬는 도장이라고 보면 그 도장이 인감도장인데, 그 외의 것을 인감도장이라고 날인을 했다면 그것은 이제 인감도장으로서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물론 인감도장도 경우에 따라서는 분실이나 훼손이 되어서 다시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전의 인감도장과 현재의 인감도장이 다를 수도 있는데, 인감증명서와 그리고 그 인감증명서가 언제 발급되었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그와 동일한 도장인가 어떤가를 확인을 하셔서 이게 인감도장이겠구나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다르다면 인감도장으로서 또는 인감증명서가 잘못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서는 대리권을 가졌는 사람이 대리권을 행사를 할 때나, 아니면 이제 인감이 첨부되는 중요한 문서에 인감도장이 날인이 되기 때문에 그 두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의 도장이 동일한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은 별 차이가 없는지 정도는 항상 확인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질문으로, 날인 없이 서명만 하여도 계약서는 유효합니까? 아까 설명드렸듯이 날인이나 서명이 동시에 꼭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서명만 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빈 종이에다가 인감도장을 찍어 달라는데 괜찮을까요? 이렇게 물어온 분이 계십니다. 인감도장은 보통 아주 이제 중요한 일에 쓰인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인감증명서는 그것을 보증하는 문서라고 보시면,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는 아무렇게나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백지인 상태에다가 인감도장을 찍게 되면 나머지 문구를 나중에 쓸 수가 있고, 어떤 그 내용이 들어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이제 인감도장을 백지에다 찍어 달라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그것과
인감증명서가 같이 있어야지만 중요한 일이 벌어질 수 있기는 한데, 인감도장이라면 아무렇게나 이렇게 백지에 찍어달라고 찍어주시고 그러는 것은 조금은 위험한 일이 되겠습니다.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각형으로 생긴 도장도 인감도장으로 쓸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뭐 동그란 도장만 쓰라는 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각 도장이라도 인감 도장으로 사용하시는데 무리는 없겠습니다. 만약에 인감 등록을 하는데 뭐 동사무소 같은 곳에 인감 등록을 하는 게 어렵다면 모르겠지만 보통 크기의 사각 도장이라면, 그리고 본인의 이름이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새겨져 있다면 인감을 등록하는데 무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어떤 이제 그 계약서를 작성을 하는데 집주인의 도장을 임의로 파서 이렇게 제가 이제 뭐 부동산 사무실이든 아니면 뭐 이렇게 임차인이든 다른 사람이 찍게 되면 그것은 유효합니까? 이렇게 물어오셨는데, 어떤 사람의 도장을 임의로 파서 그 사람의 동의가 없이 찍게 되는 문서는 무효입니다. 무효. 그리고 그런 문서를 꾸며서 다른 일을 벌인다면 그 사람은 사문서를 위조한 게 됩니다. 그 사람의 동의가 없었다고 보기 때문에 아무리 막도장이라도 그런 식으로 동의 없이 찍어서 이래 문서를 만드는 것은 어떻게 보면 범죄 행위가 됩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의 동의, 그 당사자의 동의가 있었다면 어차피 막도장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의로 하게 되는 것은 불법이고 문서를 위조하는 행위니까 하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장과 날인, 뭐 서명,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서명은 본인이 직접 하게 되니까 그것을 뭐 주의하시거나 뭐 이렇게 할 그거는 없는데, 도장은 특히나 인감도장이라면 나름대로 이렇게 주의 깊게 보관을 해주시면 좋겠고, 특히나 이제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같이 이렇게 보관을 하는 행위는 저 같으면 이렇게 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감증명서는 한번 발급을 받게 되면 그것을 만약을 대비해서 오랫동안 보관하시기를 권하지 않습니다. 어떤 용도가 있을 때 발급을 받고, 혹시나 이제 그 용도가 다 끝나버리거나 쓰지 않게 되면 이렇게 파기시키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인감도장과 인감이 같이 있게 되면 아주 이제 재산상의 큰 변동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오늘은 이렇게 날인과 서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계약을 하는 데는 무척 이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한번 상식선에서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